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제가 오전에 성인분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분들 하면은 일단 영어 회화를 배우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오형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요. 문장의 오형식, 그러면 문장을 5개의 어떤 패턴으로, 카테고리로 나누자. 이것이 목적일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문장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면 명사, 형용사의 위치와 기능을 아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자, 이 간단한 예문을 볼게요. 3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말로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누가, 그죠? 나는입니다. 무엇을 했죠? 어떤 동작을 했죠? 만들어 주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녀죠. 주고받은 물건이 뭐죠? 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문장을 나라는 행위자가 주어가 그죠? 또 받는 사람인 그녀에게 무엇을요? 책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한 질문 누가 그렇다면 누가 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말에는 요 조사가 있습니다. 은는 이 가가 붙는 것이 주어죠. 그리고 또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사가 붙냐면 에게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에는 을 또는 늘이 붙어서 우리는 받는 사람이 그녀구나. 주고받는 물건이 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다로 끝나죠. 그래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볼까요? 나는 누구죠? 나죠. 그래서 르이 붙었으니까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그녀를 선생님으로라는 이 조사가 있어서 또 그녀가 즉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는 그녀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었다가 아니라 만들었다. 완전히 단어가 다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조사가 있어서 문장의 성분, 즉 주어라고 하고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녀에게 보통 영어 문법으로 하면 간접 목적어, 책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또 우리가 왜 주어를 찾고 목적어 찾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간접 목적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어에는 이 조사가 있어서 조사만 보면 주어가 뭐고 간접 목적어가 뭐고 또 직접 목적어가 뭐고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쉬워지는 겁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런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는 그럼 어떻게 문장의 성분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이해를 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자, 보세요. I made 했어요. 그래서 자리로 여기에 her에도 어떤 조사가 안 붙고 book에도 조사가 안 붙었죠. 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냐면요. 나는 만들어 주었다. 요것을 그녀에게 책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허가 book과 서로 다른 물건이잖아요. 다른 실체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간접 목적어로 하고요. book을 직접 목적어. 물론 원어민들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가 문법을 모르고도 간단한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2번을 볼게요. I made her. 똑같이 I made her, I made her가 있지만 이때는 이것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 her와 a teacher는
동일인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것을 a teacher는 목적어인 her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의 성분으로 뭐라 그러냐면 목적어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보충어다. 그래서 목적어 보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야, 이 영어에는 조사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1번 문장을 보통 4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5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없는데 성분을 어떻게 밝혀낼까? 바로 자리로 구별합니다.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죠.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명령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말은 일형식 주어라면 뭐가 붙는다 그랬죠? 은, 는, 이, 가가 붙는데 영어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주어라는 성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다 뭐가 됩니까? 주어,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이다. 우리말에는 이런 조사가 붙을 텐데 없죠. 그럼 똑같이 지금 5개의 문장에 teacher가 다 사용되는데 끝에 우리말과 달리 조사가 어떤 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teacher가 간접 목적어인 에게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동사가 영어에서 우리의 사형식 또는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동사가 한 2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를 암기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에게라는 조사는 없지만 뭐로 간주해야 돼요? 받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 동사는 다음에 주고받는 물건인 우리말엔 을이 붙겠죠? 이런 것들이 와서 주고받는 물건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녀는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 우리말에는 을이 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대상,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어는 이런 동사, 근데 이런 동사라고 하는데 3형식 동사는 사실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애우자 이럴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She is 다음에는 그녀가 주어가 누구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에게, 을 이런 게 아니라 주어의 정체를 밝혀주니까 주어가 누구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 보호의 기능을, 성분을 teacher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형식도 보세요. 그녀는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그를 우리는 르이 있겠죠.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없어도 이 call이라는 동사가 오면 뒤에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명사는 이 목적어가 누구인 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어가 누구임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어 보호라는 단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런 동사도 역시 뭐 한 6개 정도 call, name, 뭐 elect 이런 단어들이요. 이런 단어들 뭐 해봤자 한 5-6개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명사는 어떤 행위를 받는 즉 직접 목적어이고 다음에 하나 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목적어가 누구임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 하나가 더 오게 된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 중심으로 어떤 동사가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1형식 동사와 3형식 동사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외우자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동사 20개 또 5형식 동사 여기에 명사하고 목적어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2형식 동사에서
이렇게 명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she is happy.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 줘야 되는 명사는 아니지만 형용사가 와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그런 주어 보호의 성분을 또는 기능을 담당하는 형용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는 몇 개 정도가 되냐면 영어에서 넉넉 잡고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20개와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20개,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로 명사나 여기 역시 happy 이런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동사 다 합치면 역시 한 10개 내지는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0개, 20개, 15개, 55개의 동사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떤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데요. 요 기본적인 틀을 배운 다음에 뭐를 배워야 되냐면 제 강의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명사 말고요. 명사구 또 to 부정사라고 하죠. 다음에 동명사라고 하는 동사에 ing 붙인 거, 그 다음에 보통 that으로 시작하고 주어 동사 나오는 명사절. 요게 teacher는 명사지만 명사구,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요 네 개가 teacher 자리에 오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사 하나짜리의 명사의 자를 통해서 주어가 무엇이고 주어 보호가 무엇이고 간접 목적어가 무엇이고 이거를 문장에서 이 성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찾기를 해야 됩니다. 찾을 수 있어야지 문장이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목적보호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명사, 명사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요거까지 외워준다면 제 생각에 그냥 느낌상 한 영어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끝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요. 제가 제 블로그나 또 다른 카페에 제가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 문장 뭐 125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는 문장을 구체적인 문장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반드시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 파일이 필요한 분은 이 영상을 들으시고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고 좀 바쁜데 오늘 성인분을 강의하다가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파트를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한 와중에 그냥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여전히 제 영상에는 제가 편집도 못하고 또 많은 시간을 못 들여서 좀 이렇게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그냥 내용만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